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와. 네, 소금을 맞았을 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10년 동안 해서 이제 구축을 해두셨는데, 2천만 원 버는 이 기간 동안에서 가장 뭔가 기억에 남았던 일, 또는 그게 보람찼던 일이든지, 아니면 좀 가슴 아픈 일이었다든지, 이런 것들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캐시백을 빨리 받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면 사실 안 좋은 얘기들도 듣고 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회장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거기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거기 부모님 얘기가 나왔었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다. 저는 그 말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해서 진짜 부모님 생활비를 책임지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버텨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캐시백만 생각하면 그 돈 없어도 사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 겪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겪긴 했지만 제일 힘들었던 부분 제가 이제 위기가 왔던 게 모르는 인맥이 없어요. 몇 명 교회 언니들하고 이렇게 놀던 주부, 내성적인 주부였기 때문에 인맥이 없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입은 다 시켰고 이미. 그래서 이제 모르는 상가를 돌아다니는데 개시 전에 잡상인이 이제 왔다고 설명하고 나가는데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네, 소금을 맞았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포기했으면 지금 제가 없겠죠. 근데 그때도 생각했던 게 우리 엄마 아빠의 노후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비참해진다는 거를 알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해결해주고 싶어서 다시 힘을 내서 또 갔던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위기는 그때 아니었나. 소금 맞았을 때. 그리고 제일 이제 보람됐던 거는 그렇게 제가 힘든 일들을 버텨오다 보니까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도 생기고 또 캐시백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이 소비자들 제대로 알아들어가지고 이 캐시백이 늘어나니까 이제 점점 부업도 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제 사나이 매출이 점점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입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와 내가 생활비라는 걸 여기서 벌어서 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면서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달 5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50만 원씩 엄마를 드리면서 엄마 일을 그만두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점점 수입이 늘수록 이제 이게 저희가 주급으로 돈을 받거든요. 주급으로. 네, 매주 화요일마다 돈이 들어와요. 마르지 않는 통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월급의 50이 주급으로 50만 원을 드리는 날이 왔어요. 그러면 200만 원 넘잖아요. 그쵸, 한 달이면. 제가 원래 처음 목표한 거는 300만 원이었어요. 두 분이 생활비 300 정도 있어야 살겠다 싶어서 그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지만 여기서 버텨가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썼던 300만 원 매 주마다 80만 원씩 지금 드릴 수 있게 됐고 또 부모님한테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사실 수 있게끔 이제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사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게 가장 제가 애터미 시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했던 거고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거 그게 가장 보람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주급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회사는 월급으로 들어오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긴 좀 특이하네요. 주급 왜 혹시 아시나요? 왜 주급으로 들어오는지? 네, 처음에 이제 지금이야 좀 이제 상황이 괜찮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만 진짜 갈 데 없는 분들만 이 일을 하셨대요. 근데 회장님께서 처음엔 사실 주급이 아니라 수당 발생하면 바로바로 넣어주셨대요. 당일 이제 발생하면 왜 그랬냐면 이분들이 돌아다닐 경비가 없는 분들인 걸 알고 그걸 조금 수당 맞으면 얼른 들여서 좀 경비라도 쓰시고 또 식사도 못 하시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덜 힘들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수당 발생하자마자 드린 게 너무 이제 잦아지니까 주급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힘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아마 주급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10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뭐 아까 소금도 맞으셨다고 하셨고 이렇게 하셨을 때 좀 뭔가 나만의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 뭐 힘들었을 때 하셨던 것들이 뭔가 있을까요? 뭔가 이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하셨던 행동들이나. 저는 힘들 때 일단 인생 시나리오 써놓은 것도 봤죠. 그거 보면 그래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지 힘내야 또 해야지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혼자 힘으로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들었어요. 회장님이 저의 최고의 스폰서였어요. 왜냐면 너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것도 그분 말씀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버텨갔던 것 같아요. 그럼 회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회장님께서 처음에 시작부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갔었는데도 그때 사실 애터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정말 와이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의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저분이라고 하면 진짜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으로 전향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겸손히 섬긴다는 사원을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이 회사를 처음 창업했을 때 이 생각이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 생각을 고수하고 싶어서 전문 강사를 쓰지 않고 직접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이제 그 70만 원의 네네. 생활비를 위해서 일을 계속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 목표하시던 바를 다 이루셨고 네.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계신데 앞으로의 이루고 싶으신 꿈은 어떤 네. 거이신가요? 제가 정말 그 두 가지 생활비랑 집 사드리는 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걸 딱 이루고 나니까 한순간 좀 멘붕이 왔었어요. 뭘 해야 되지 이제?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 같이 고생하신 파트너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꿈도 제가 다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의 파트너의 꿈들도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또 돕는 게 제가 남은 또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산하에 저 보고 생활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또 생겨나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진짜 그렇게 제가 했듯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멋지시네요. 진짜 와.